안녕하십니까. 포텐영어 지용훈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 더 만만한 영문법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 문법 수업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그것 또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로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만만한 영문법, 더 영어를 쉽게 공부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펴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단원이 발음 단원입니다. 그런데 1단원의 발음은 여기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각 발음별로 여러분이 한글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연습을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진행할 것은 요 2단원의 품사 있죠? 요 품사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사를 좀 보시면 품사가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품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명사라든가 또는 형용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사, 그 다음에 뭐죠? 동사, 이렇게 요렇게 네 가지를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얘네 말고도요.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대명사 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데는 명사, 형사, 부사, 동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사자가 붙은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다 외우는 단어들 있죠? 모든 단어들. 예를 들면 뭐 girl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명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pretty 이렇게 얘기하면 형용사 이렇게 얘기하고 very라고 얘기하면 부사 이렇게 얘기하고 play라고 하면 동사라고 해서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품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명사의 역할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올 수 있고 형용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올 수 있고 부사가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잘 알겠지만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동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런 품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품사를 살펴보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명사가 되겠습니다. 아직 주어가 뭔지,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뭔지, 그 다음에 이런 보어가 뭔지 모르셔도 일단 여기다 적어는 놓을게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무슨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단어가 명사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실 때 품사를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 뜻만 아는 것보다는 품사를 같이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가 명사로 우리가 외웠어요. 그럼 그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사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여기는 명자가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 명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더라. 근데 이런 명사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필통 이런 거 있죠. 또는 연필 이런 거, 펜슬 이런 거 따지면 봐봐요. 요거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어떻게 생긴 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펜슬.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아름다움도 명사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 그래서 주로 보이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사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나 또는 사물. 그렇죠? 사람이나 사물 같은 거,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엄마, mother 이라고 한다든지 nurse, 간호사, waterfall, 그렇죠? 폭포 이런 거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나라 이름도 그렇죠?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국, 그 다음에 배 이런 거죠. 그 다음 계속 좀 가볼게요. 보이지 않는 거는 약간 생각이나 행동,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개념이 좀 많긴 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beauty라고 하는 단어도 실제로는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볼 수 있거나 특히 사람이나 사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추상명사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이나 또는 관념 또는 무엇? 행동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랑 보세요. 사랑. love.
그쵸?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서 명사로 쓰일 수 있고 코스트가 뭐예요? 비용. 그 다음에 friendship. 우정이 몇 개예요? 뭐 말할 수 없죠. 역시 관념적입니다. life.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애들도 명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명사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지금 가산명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얘기해요. 셀 수 있는 명사를 얘기하고 그럼 어디선가 여러분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를 나타낼 때는 앞에 A를 써주죠. 그렇죠? 그래서 A pen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특정 하나를 나타낼 때 이렇게 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animal 이렇게 써볼게요. 무슨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물이래요. 그러면 이 앞에 어를 쓰면 여기가 모음 단어의 맨 앞대가리가 아에 이 오 우 모음으로 나올 땐 우리가 뭘 써준다? 이렇게 언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일 땐 이렇게 언이 나온다. 그래도 어쨌든 앞에가 이렇게 모음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자음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를 쓸 거냐 언을 쓸 거냐를 묻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또 뭐예요? 불특정한 하나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한 마리, 그 다음에 펜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 개일 땐 어떻게 쓰느냐? 펜이죠. 펜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를 못 쓰죠. 두 개 이상일 때는. 당연히 펜즈라고 해서 s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애니멀도 마찬가지. 이렇게 애니멀 이렇게 쓰신 다음에 뒤에 뭘 붙여주면 된다? s를 붙여주면 된다. 그런데 최소 몇 개? 두 개. 그치? 하나이면 요 앞에 어이나 언을 써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최소 두 개 이상일 때 이렇게 s를 써주는 겁니다. 셀 수 있을 때.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요 앞에다가 to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두 개의 동물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일 때 명사 뒤에 뭐를 붙인다? s를 붙인다. 자, 명사인 경우에 두 개 이상일 때 셀 수 있을 경우 뒤에 s를 붙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I bought a pencil 이렇게 나오면 자, 펜슬 하나를 저는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샀는데 그 연필은 할 때 더 이렇게 써주고 뭐 써줘야 돼? 펜슬이죠. 그럼 이거 누구 받는 거야? 이렇게 펜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를 받아줄 때 앞에 더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셀 수 없는 명사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friendship, friendship은 is 이렇게 나오잖아요. friendship이라고 하는 것은 뭐 useful 도움이 된다 또는 유용하다 누구에게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우정은 할 때도 마찬가지 앞에다가 더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friendship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우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을 때도 쓸 수 있고 셀 수 없을 때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더를 제외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on이라든지 어라든지 또는 뒤에 여러 개일 땐 s를 붙이는 게 우리가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좀 보시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여기에 북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대요? 틀렸답니다. 왜 틀렸느냐? 여기에 지금 얘는 책은 이렇게 셀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지같이 못 그려가지고. 이 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권이잖아. 이렇게 하면 몇 권이요? 두 권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는 못 쓴다는 얘기야. 왜? 얘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책,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셀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어를 붙여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입니다. 만약에 한 권이니까 어를 붙여놓은 거고요. 여기처럼 책들을 여러 권의 책이라고 할 때는 이 명사 뒤에 뭐를 붙여주는 거다? s를 붙여주는 것이고 이미 한 번 책이라고 언급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말해주는 게 그 책을 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불가산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도 정의를 좀 내리면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 건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할 때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뭐 homework 이런 애들 있거든요. 숙제 같은 애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걸 공부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볼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사와 복수, 다시 말하면 앞에 어나 on 그리고 뒤에 s를 사용할 수 없지만 관사, 더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받아줄 때 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수식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워러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러 좀 가보시죠. 물입니다. 그쵸? 물. 자, 물이라고 하는 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쵸? 볼 수 있습니다. 물이네. 그쵸? 자,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으니까 니네 세수할 거 아니요. 그치? 만질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 문제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 형태가 없죠. 왜? 동그란 그 물통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네모난 물통에 넣으면 네모내지잖아. 이런 애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은 앞에 이렇게 어를 붙이거나 또는 요 맨 앞이 모음이라고 해서 언을 붙이거나 또는 여기 뒤에 두 개 이상이면은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로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다라고 이야기해요. 평화. 얘는 어떻죠?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만질 수도 없죠. 형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셀 수 없는, 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얘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peace도 마찬가지죠. love 어때요? love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냥 love는 못 봐요. 그렇죠? 뭐 해본 적도 없겠지만. 자, stone 형태가 각기 다르고 그렇죠? 뭐 골드는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 bread하고 뭐 골드는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셀 수 있지 않아? 라고 착각하기 쉬워서 일단 모르시면 제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런치 같은 것도 보세요.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쵸?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밥을 먹거나 빵을 먹는 것이지, 점심 자체를 뒤에 s를 붙이거나 또는 어점심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 제가 말씀드렸던 아름다움 또한 셀 수 없고, 공기요.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렇지? 그래서 역시 얘도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겠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를 우리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A, water. 그쵸? 근데 이것도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맞을 수도 있는 문장인데 우리가 기초니까 일단 상식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나 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s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냥 water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물을 마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요것도 하나 볼까요? 더 water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나 어제 물 내가 식탁에 올려놨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야. 나는 마셨습니다. 그 물을. 어떤 물이에요? 식탁 위에 올려놨었던 물을 마셨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인 경우에 뭐도 사용할 수 있다. 더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I drank water 이렇게 얘기하지 뭐 a glass of water, a cup of coffee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냥 관용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물은 어디에 마신다? 유리컵에 마신다 해서 glass of water 이렇게 쓰는 거야. 왜? 물은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잔은 셀 수 있잖아. 컵은. 그치? 그러니까 어라고 써가지고 물 한 잔을 마셨다.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굳이 이걸로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마찬가지지. 너 지금 뭐해? 그랬더니 I'm drinking coffe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쓰려면 I drank a cup of coffee 이렇게 써야 된다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other에서 붙이지 않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자 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헛단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일 때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걸은 그냥 이렇게 걸 쓰면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됐지? 앞에 A를 붙이면 됐어. 한 소녀니까. 근데 한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두 개 이상을 만들 때 어떻게 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뭐가 붙어 있어? S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S만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걸 뒤에 뭐 붙여놨어? 이렇게 S. 북 뒤에 뭐 붙여놨어? S. student 뒤에 뭐 붙여놨어? S. 이렇게 붙여놨다고. 근데 가끔씩 보다 보면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뭘 쓴다는 얘기야? ES 쓴다는 얘기지. 그냥 S 붙여볼래? 버스. 이게 뭐야 그거? 말 안 되지. 버스는 뭐야?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ES 이렇게 ES를 붙인다. 여러분이요. 규칙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CH가 나온다거나 또는 SH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뭐 ES를 붙여준다는데 이런 규칙은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직관이야. 이런 문장 많이 보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규칙은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주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얘는 심지어 IS를 붙이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Y를 IS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래서 스토리도 이렇게 Y를 IS로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얘도 규칙이 있어. 자음일 때 Y를 I로 바꾸고 ES 붙인다. 이런 규칙인데 여러분 그거 몰라도 돼. 한번 봐봐. C, T, Z.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 도시가 CT, S, 좋아. 뭐 이런 거니? 아니란 얘기야. 그치? 딱 보면 어색해. 얘도 볼래? 스토리, 뭐? 이거. 이게 이뻐? 전혀 이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가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히어로 뒤에 뭐 붙여놨다? ES 붙여놓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죠? 자, 여기도 뭐 ES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라디오 뒤에다가 그냥 S만 붙이는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자음 모음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리프 뒤에도 마찬가지. F를 뭘로 바꾸고 V로 바꾸고 ES 붙여주겠다는데 얘 마찬가지 봐봐. 이렇게 쓰고. 이게 이뻐? 아니요. 전혀 이쁘지 않죠. 이게 뭐니 이게? 그렇지? 여러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어떻게 한다? 익숙해지더라. 요 규칙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좀 가보도록 할 텐데 이게 형태가 조금 달라진 애들이 있어. 뒤에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뒤에 어쨌든 S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에 붙여주는 거였는데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MAN인데 men's 이렇게 하지 않죠. 여기 뒤에 뭘로 바꿔놨어? E로 바꿨어. 그래서 man, 그 다음에는 ma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woman 이거죠. 근데 이거 women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이 좀 외우실 필요가 있죠. feet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발 하나거든. 발 하나인데 요게 발 두 개가 되는 순간 발즈, 그렇지? foot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feet로 쓰겠다. 이빨도 니네 하나만 있으면 병원 가야지, 그렇지? 사회생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이렇게 tooth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WE를 사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미 뭐 이런 거 하지 마.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것도 볼 필요 없고 자, 요거 볼게요. 7 이건 중요한 거니까 7 child라고 하는 한 명의 어린 아이예요. 한 명의 아이인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children이 되면서 애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복수형으로 쓰였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수동의 형태는 여러분이 외우면 툭 맞아요. 지금 하실 건 아니고 이렇게 명사 뒤에 s를 붙이는 것이 뭐다? 복수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제가 좀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A boy 이렇게 썼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썼지? 여러 명을 쓸 때는 boys 썼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the boy 이렇게 썼었어. 기억나시죠? 자, 근데 제가 이게 주어 자리에 온 거예요. 명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면 한 소년은, 소년들은, 그 소년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질문 좀 드릴게요. 보이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왜요? 몇 명이야? 한 명입니다. 어가 붙었으니까. 보이즈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왜요? s가 붙었으니까. 더 보이즈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당황하지 말고 잘 봐봐. s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소년들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면 더가 붙었으니까 그냥 그 소년 이렇게 쓰는 거라서 그냥 얘도 단수예요. 하나 더 해볼까 그냥? 알았어. 지워졌네. 다시 씁니다. 자, 다시 할게요. 보시죠. A 보이. 제가 뭐라 그랬어? 단수, 한 소년이라 그랬어. 그 다음 뭐야? 보이즈. 그쵸? 그 다음 뭐야? 더 보이. 그 다음에 더 보이즈.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는 다 주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품사가 다 뭐라고? 명사야. 그치? 됐습니까? 자, 근데 어보이는 무슨 명사야?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단수 명사야. 그치? 얘는 명사 뒤에 s 붙었으니까 복수 명사야. 그치? 얘는 단수 명사야. 왜? 보이 뒤에 s가 없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s가 있으니까 무슨 명사? 얘는 복수 명사죠. 그치?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요 뒤에다가 주어여서 동사를 쓸 건데 피아노 친다를 쓸 거예요. 피아노 친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동사를 플레이를 이렇게 쓸 거예요. 됐습니까? 플레이를 쓸 건데 자, 여기서 플레이를 내가 딱 씁니다. 그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 플레이 쓸래? 플레이 쓸래? 이렇게 물어볼 거야. 됐어? 자, 보이즈 다음에 플레이 쓸래? 플레이즈 쓸래?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얘도 똑같아. 플레이 쓸래? 플레이즈 쓸래?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 다음에 플레이 쓸래? 그 다음 뭐? 플레이즈 쓸래?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가 뭐예요? 동사입니다. 됐어? 명사는 주어. 그렇지? 주어 자리 뒤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지. 재밌는 건 얘는 단수 명사라 그랬어. 왜? 앞에 어가 있으니까. 얘는 복수 명사라 했어. 왜? 뒤에 s가 있으니까. 얘는 단수 명사라 했어. 얘가 뭐니까? 보이즈가 아니니까. 그쵸? 복수 명사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동사도 마찬가지야. 동사도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단수 동사하고 복수 동사가 있어. 질문. 그러면 여기 주어가 단수 명사라면 질문.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써야 될까? 복수 동사를 써야 될까? 맞춰봐. 뭐야? 당연히 단수 명사니까 단수 동사 써야지. 그치? 그래, 그게 맞아. 자, 그러면 복수 명사야. 복수 명사 뒤에는 단수 동사 써야 될까? 복수 동사 써야 될까? 당연히 복수 동사 써야 되지. 근데 헷갈려. 왜? 명사는 하나일 때, 단수일 때 앞에 어를 붙이거나 더를 붙였어. 복수일 땐 뒤에 뭐를 붙였지? s를 붙였다고. 그치? 영어는 반대. 동사는 반대. 동사는 오히려 복수 동사일 때 s를 붙이지 않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단수 동사일 때는 오히려 뒤에 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 그리고 단어를 공부할 때 명사하고 동사의 단복수를 제일 먼저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단수명사라며. 그치? S가 없으니까. 그러면 단수동사는 S가 있어야 된다며. 그럼 뭘로 가야 되는 거야? play, 주로 가야 되는 거겠지. 잘했어. 자, boys입니다. S가 붙었죠. 무슨 명사야? 복수명사라며. 그럼 뒤에서 뭐가 나와야 되니, 자기야? 그렇지. 복수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S가 없는 거라며.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play로 가야겠지. 쉽네, 더보이. 1초 드립니다. 시작. 1, 끝. 자, 뭐 가야 돼? 그렇지. 단수명사니까 단수동사. 뭐? plays 가야 되겠지. 됐어? 복수명사 나왔지. S 붙었잖아. 그러면 뭐야? 동사에서는 복수동사가 S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plays. 그렇죠? play가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개판이네. 그렇지? 괜찮아. 그렇죠?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water가 나왔습니다. water. 그쵸?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고 물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play 쓸래? plays 쓸래? 물어봤습니다. 자, 답 뭐가 돼야 돼요? water는 무슨 명사라고?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애들은 하나 둘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야. 단수 취급이라고 하는 건 뭘 쓰겠다는 얘기야? 단수 동사 쓰겠다는 얘기고. 그럼 뭘로 가야 된다? plays로 갑니다. 노파심 얘기하는데 여기서 놀다 이거 아닙니다. 뒤에 play, role 이렇게 하면 무슨 역할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잡아야 되는 건 뭐야? 명사에 s를 붙일 때가 복수명사. 그 다음에 동사에 s를 붙일 때가 단수동사. 요거 개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